다음 사연은 고구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요, 우리 이승범 선생님께서 좋은 목소리로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니까요, 힘있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2년차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 못한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처리하려고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일하면서 자주 현타가 옵니다. 제가 직장 다니기 전 알바도 많이 했는데요. 어디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는데 같이 일하는 대리님이 요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가 많아서 주중에 계속 야근하고 주말도 나와서 일을 끝내놓으면 대리님은 영혼 없이 고생했네 한마디 하고 마치 본인이 당한 것처럼 실장이 있게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힘들었다고 하면 이 정도면 반나절이면 다 하는데 제가 일을 못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제가 손목풍이 된 느낌이에요. 매번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바빠서 땡땡씨한테 시키는 거야. 내가 해봐서 더 잘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고 일할 때 의욕도 성취감도 떨어져요. 일을 많이 시키면 아래 직원들 좀 챙겨주기도 하고 말이라도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솔직히 저희 동기들끼리는 어차피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가도 다 마음에 안 들 테니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소리도 종종 합니다. 또 일을 할 때 유도리는 0인데 너무 꼼꼼해서 모든 기획서에 토시 하나하나의 근거와 명분을 찾아야 하고 보고서나 PPT를 제작할 때도 A, B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디자인 매체 아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리님께서 제가 우연히 유튜브 활동을 조금 해봤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후로 업무를 할 때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대리님은 땡땡씨는 이런 거 금방 잘하잖아 라며 모든 걸 직접 하라고 하세요. PPT든 영상이든 정도 분량 이상의 작업이면 외주를 주는 게 보통인데 외주를 주자고 하면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월급 겨우 200 받는데 이 정도 난이도 분량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이다 없이 고구마만 100개 먹은 것 같은데 다들 답답해도 상사라 말도 못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시원시원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 대리님 때문에 이놈의 직장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정신승리하고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일도 많은데 사람도 싫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 상사의 마인드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네. 왜 이러시는 걸까요? 미정쌤. 이제 이 상사분이 예쁜 말로 하면 자존심이 센 사람 이렇게 봤어요. 예쁜 말로 하면 자존심이 센 사람, 나쁜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네.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적인 사람, 자기애적인 사람이요? 자기애적,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 네. 이런 분들의 특성이 굉장히 자기과시적이고 내가 좀 괜찮다. 뭐 네, 이런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자존심 이야기를 했는데 자존심하고 자존감을 좀 분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은 내가 존중받고 높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데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고 존중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자존감이잖아요. 네. 근데 상사분은 내가 보기에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게다가 남을 또 깎아내리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이런 분들이 그 열등감이나 어떤 자기의 무능감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대포장하고 싶어서 나를 과대평가를 하고 과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봤는데 AB 디자인 뽑아서 이제 나한테 보여주라 이런 게 사실은 좀 많이 현장에서 많이 있는 일인가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제 A/B 시안이 필요할 때도 있죠. 시안 하나만 필요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과도하게 A/B 시안을 요구한다 그러면 실무자 입장에선 짜증나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인데. 네. 일단 이런 상사하고 일하기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말이라도 좋게 해주고 같이 일하는 느낌이 나면 일이 좀 힘들어도 할만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상사가 이렇게 사람 기운 빠지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진짜 일 자체도 하기 싫어지죠. 근데 방법이 없을
없어요. 현실적으로 인사부서를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솔직히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대리님이 좀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리님이요? 네, 상사가요? 네 상사가. 진짜요? 네. 아까 박민정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 네.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가려네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네네. 네. 그런 네.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요즘에 가스라이팅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남을 달달 볶아야만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자기 존재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사실 피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직장에서 이거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부서를 가든가 아니면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싸우든가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통하지 않는 타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선 사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는지를 우선 구분하시고 못하는 건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아까 나르시즘이 있으신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셨는데 저도 딱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 영상 콘텐츠에선가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을 했을 때 그 월급 외에 그 노동의 맛이 인정받는 맛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을 일단은 좀 비우시면 어떨까? 그러면 좀 자기 마음이라도 안 상하니까 그럼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읽으면서 처음에는 한 중간 정도 읽을 때까지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좀 넘어가가지고 근거와 명분을 찾아야 된다, PPT, 뭐 AB, 디자인, 시안 이야기 나오면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아까 막 여기다 야유가 막 나오고 하는데 무슨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벌써 그 직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조금 급여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인사부서로 가셔야 되거든요. 인사부서로 가시면 이거는 정말 신호를 주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부서로 가시라는 게 가셔서 싸우시라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알 수 있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했는데 쟤가 어떻게 알게 됐더라? 라는 걸 만드실 수 있는 아주 좋아요. 왜냐면 월급이 200인데 일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임금을 좋게 지급하는 게 되거든요. 인사부서는 이걸 캐치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부서에서 막 당장에 대리님 데려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교육을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바뀌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교육이 언제나 좋은 내용만 있지 않잖아요. 교육하다 보면 이렇게 안 하시면 잡혀갑니다 하면 바뀌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안 바뀌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싸워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 근거와 명분, 디자인, 시안 이거는 일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시안 이런 건 그러니까 저희가 글로만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글로만 보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이 이런 분이 오셔요. 그분이 이런 분은 절대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의 일환으로 대부분 이렇게 내려다보죠. 뭘 안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고구마님은 자존감이 강하게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뭐 실수할 때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굉장히 암벽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구마님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쿨하게 인정을 해요. 그 앞에서. 뭐 잘못하거나 뭐 이렇게 내가 좀 낮춰지더라도 겸손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나 같으면 나를 포장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너가 잘못했다라고 돌려서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쿨하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신기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진심을 내보였을 때 정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영님께서 네 아까부터 좀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는 그래도 MZ긴 한데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해보자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인사부처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막 다 있지만 제 생각에 이제 제 세대는 제 자신에서 이제 해결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조용한 퇴사를 그 다짐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뭔가 해결 방안 아닌 해결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일을 적당히 하고 못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기간 안에 이제 2개를 시켰을 때 하나만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을 모션을 보이고 하나밖에 못했다. 난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좀 그런 식으로 그분에게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런 능력을 조금 깎아내리는 거일 수도 있어도 너무 과하게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거나 못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못한다는 얘기를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직장에서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책임감 있게 좀 일을 하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해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시켰을 것 같거든요, 이 일들을. 그래서 조금 힘들다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스스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영역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일을 접근하는 것도 저는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내가 저 이거 못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또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그 말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니까 자존감 이야기랑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고 못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은 조금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요. 이제 고구마님께 회장의 한마디씩 이렇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회사의 조직도를 한번 조직도. 회사의 조직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회사의 조직도를 파악을 해보시고 도움을 구하든 안 구하든 일단 내가 잡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날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조직도 안 보셨죠? 조직도 한 번씩 꼭 보십시오. 네, 네. 민정쌤. 저는 이분이 그 상사를 바라볼 때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지 말고 상사분이 아픈 사람이다. 아까처럼 좀 나를 보호할 수 있게 자존감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오히려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크게 말하는 거죠. 네. 자존감을 높이고 이렇게 마음을 넓혀봐라. 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곁에는 인사부서가 있습니다. 정말 잊지 말자 인사부서. 네, 인사부서 너무 안타깝고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로 가십시오. 네.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을 깎아내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하잖아요. 피할 수 없어도 피하세요. 도망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싸우려면 또 자기 자신을 또 지켜야 되니까 나중에 네 그런 또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네 1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2, 3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3부의 예고는 영훈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부에서 MZ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2부, 3부에서는 MZ와 부장님 사이에 껴있는 낀대 그리고 MZ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장님과 팀장님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